안녕하십니까. 두 남녀의 사주팔자를 통해서 부부궁합 한 수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사주팔자는 가상세계의 가상사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궁합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용어가 바로 이 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띠와 무슨 띠는 궁합이 맞다 혹은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슨 띠의 신랑을 신부를 구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와 맞는 궁합의 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띠끼리 육합이 들게 되면 합이 들어서 찰떡궁합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쥐띠와 소띠는 자축합이 돼서 궁합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은 4살 차이는 볼 것도 없이 합이 들어서 궁합이 맞다더라 합니다. 반면에 형살 관계이면은 몸이 아프고 복잡한 일이 생겨서 궁합이 맞지 않다. 충살 관계에 해당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서 좋지 않다. 화살 관계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종래는 깨지기 때문에 궁합이 맞지 않다. 해살 관계는 해친다, 방해한다라는 뜻이죠. 사사건건 방해가 되고 해롭다더라. 급살은 재산상으로 손재가 많기 때문에 궁합이 맞지 않다. 도화 관계에 있으면 정분이 나서 좋지가 않다. 원진 관계이면은 원수처럼 싸우다가 결국은 원수처럼 헤어지기 때문에 이런 띠는 궁합이 맞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주의 나범 오행이 상호간의 상생관계면 좋고 상극관계면 궁합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내공을 지닌 것처럼 합니다만 실은 나범 오행은 자평학에서 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주의 나범을 보게 되면 계묘는 금박금이죠. 을묘는 대개수입니다. 금생수해서 상생관계라 궁합이 맞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결국은 띠로서 본 겁니다. 연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띠로서 보는 것은 당사주법 궁합입니다. 이렇게 궁합을 볼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 한 장만 펼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사주로 궁합을 볼 때는 참고상으로 보고 심심풀이로 보고 그 이상 수준으로 넘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주팔자의 에너지 길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명운을 볼 때는 우리는 사주 팔자를 풀어서 이것의 중화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사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 사주팔자를 융합시켜서 8주 16자의 중화를 보는 것이죠. 이게 궁합입니다. 그럼 궁합을 볼 때 사주팔자 즉 자평하게 돼서 충실하게 학습을 하게 되면 궁합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중화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화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중화다. 중은 중용입니다. 중심입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얘도 중심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강약이죠. 힘은.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억강부약이다. 명리의 핵심적인 사상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화는 뭡니까? 조화를 뜻하는 겁니다. 화합을 뜻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강약의 논리를 벗어난 논리가 얼마든지 명리에 있습니다. 통간의 논리죠. 억강부약의 논리를 좀 벗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세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종세 논리죠. 억강부약에 벗어났다라고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조후입니다. 조후를 봐야 되고
계절에서 왕한지, 세한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중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합을 볼 때 핵심은 중화다라고 했습니다. 팔주 16자의 중화를 보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평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평은 곧 사주학인데 자평이 곧 중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는 아시다시피 수입니다. 물이죠. 수평입니다. 수평은 뭡니까? 중심수, 즉 균형수가 있어야 배가 중심을 잡듯이 수평은 균형을 뜻하고 균형은 곧 중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평이꼬로 중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궁합은 이걸로 보면 다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궁합입니다. 속궁합. 이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인 중에서 천을기인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을기인을.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대방 후보, 신랑이나 신부 후보를 사실은 평가를 한 거죠. 심사를 한 겁니다. 좀 더 심하게만 한 면접을 본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지들이 뭔데 남의 귀한 딸 아들을 평가를 하고 심사하고 면접을 보냐고. 그래서 이 자평학이 이기적인 학문입니다. 여타 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를 주더라도 이 자평이란 도구를 주더라도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평가를 하는데 첫째, 건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일간이 왕한지, 세한지, 강한지, 약한지 주변 상을 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고 경제적인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경제력을 봐야 돼. 이것은 재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남자에게는 처해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직장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현재 직장에 좋은 곳에 다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은 관의 동향을 보고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성에게는 남편이 되고 육진상으로 남성에게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진로를 봐야 됩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뭘로 봅니까? 식신과 상관으로 보는데 여성분에게는 바로 식상이 자녀가 되겠죠. 사람이 인품과 인성을 봐야 되는데 인성 이꼬로 인성입니다. 그냥 인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보는 것이 바로 중화다. 중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사주체를 원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원명이 어떠한 울로로 달리는지 봐야 됩니다. 대운이 중요합니다. 암만 원명이 좋아도 대운에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희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가 있다. 격이 깨져서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궁합이 안 맞을 경우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팔자를 한번 보자고요. 여성분이 먼저 왔습니다. 신금이 섣달에 나서 임수로서 도세 주옥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를 해야 되는데 병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성도로 간다. 즉 비구니의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마디가 굉장히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을묘가 재성인데 겨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기토 역시 얼었습니다. 진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미토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중에 정화가 있죠. 관성인데 바로 부부궁에 있으니까 이 미토는 미연지토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남편, 인연 있는 남자를 만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남편 복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를 보게 되면 인중, 용재가 되고 용신은 조를 써야 됩니다. 자, 좀 후에 이 남자분 사주를 쓱 내놓아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정월달에 병화는 임수로서 강이 상령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보충해야 되는데 간목이 투하고 개수가 있어서 혹은 차이를 할 것 같지만 묘목에 앉아서 설기되고 임목이 납수하고 간목이 납수해서 혹은 차이는 피했다. 오화가 있어 강합니다. 진토가 있죠. 자, 경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금이라도 있어 줘야 되는데 없죠. 자, 인수가 중합니다. 인중용 살격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지에 양인이 있는데 임수가 합살을 하니까 양인 합살 구조를 지녀서 굉장히 좋죠. 게다가 이 편인이 왕하면서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편인 왕공은 천재적인 두뇌,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나고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이유는 뭡니까? 재성이 없어서 궁겁쟁제가 되어 있잖아요. 궁겁쟁제하면 손처 폐제거든요. 제가 패했다는 건 부도고 손처했다는 건 이혼이잖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이분과 궁합을 한번 봐주십시오. 궁합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동거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이분은 동거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러 왔죠. 실제 동거를 했습니다. 이 남자분은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하고 길거리에 난전 수준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3년 후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사주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남자분 사주는 신왕입니다. 감부족입니다. 재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왕 재부족이다. 재성이 부족하죠. 그러면 임수가 맥을 못 칩니다. 임수관이 고관입니다. 외로울 고자 관이고 무 없을 무자 보 돌보자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 고관이 즉 직장과 사업이 오래가지를 못한다 라고 봐야죠. 여성분 사주는 신왕 관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주에서 필요한 신금과 축토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필요한 간목과 병화가 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료된 겁니다. 궁합이 굉장히 좋죠. 자, 재성이 여기 다 열려 있잖아요. 여기는 관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죠. 천월기인을 봐야 됩니다. 천월기인. 신금의 천월기인은 뭡니까? 마호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호랑이란 말이에요. 호랑이를 위로 올리면 간목이고 말을 위로 올리면 병합니다. 이 사주 전체가 덩어리째 천월귀인이란 말이에요. 천월귀인이다. 자, 그러면 이분 사주에는 이분이 귀인처럼 나타나 있죠. 병화는 어떻습니까? 해유죠. 돼지와 달기 천월귀인입니다.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위로 올리면 임수죠. 이것을 위로 올리면 신금입니다. 자, 천월귀인이 보란듯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이에요. 이런 궁합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상세계인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궁합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